네, 안녕하십니까. 광운대학교 나라라 새싹 캠프 80일간의 세계 일주 인도편 아우다를 구하라 교사 설명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처음 시작은 우리 80일간의 세계 일주 스토리를 안내하는 걸로 시작이 되고요. 정글 속 인도의 어느 마을을 지나가게 된 포그가 늙은 추장의 장례식에서 그 아내를 화형시키는 풍습이 벌어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우다라는 젊은 아가씨를 억지로 끌고 나와서 화형식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포그가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아우다를 구출하는 게 이번 활동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활동 안내는 엔트리 인공지능 감지 블록을 살펴보고 햄스터 로봇 이동 블록 살펴보고 그리고 경비 역할과 포고 역할을 나누어 아우다를 구하기 활동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 마지막 활동 같은 경우에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활동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햄스터와 학습 스케치북을 준비하고요. 안전을 위해 다른 물품은 책상 위에 놓지 않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햄스터를 연결하는 과정이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동굴 연결하고 이 자신의 노트북에 연결되어 있는 햄스터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쉽게 찾기 위해서 로봇 코딩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걸로 이 PPT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엔트리 온라인을 실행하고 나서 하드웨어 카테고리에 명령 블록이 뜨는지를 확인해서 로봇 연결을 잘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맨 처음 활동으로는 인공지능 감지 블록을 살펴보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 엔트리에서 인공지능 블록이 기능은 로그인을 안 해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비디오 감지 아래에 있는 사람, 사물, 손, 얼굴 인식을 모두 불러오고요. 그래서 이런 예시들을 해 주시는 걸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손 인식을 시작하고 인식한 손을 보여서 카메라에 자신의 손이 인식되는 걸 확인한 다음에 이 첫 번째 손의 모양을 계속해서 말해보는 걸로 해서 내 손 모양에 따라서 어떻게 이 오브젝트가 말하는지 살펴보는 활동을 넣었고요. 다음으로는 같은 방식으로 얼굴의 표정을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는 활동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얼굴 인식 시작하고 인식한 얼굴 보이고 계속 얼굴의 감정을 말하는 그런 블록을 조립해서 테스트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수업의 시간에 따라서 이게 40분 수업 기준이니까 선생님들께서 적당히 시간을 보셔서 만약에 사람 인식, 사물 인식도 시간이 된다 하시면 사람 인식해서 사람의 신체 부위를 인식하는 거를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사물 인식까지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물 인식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물건들을 직접 구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핸드폰에서 사진을 이렇게 검색해서 보여준다든지 식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햄스터 로봇 이동 블록을 살펴보는 활동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지난 이집트 편에서는 말판 위에서 이동하는 블록만 사용했는데요. 이번은 이렇게 말판 위가 아니라 그냥 맨 바닥에서 이동하는 블록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5cm 이동하기라는 블록도 있고요. 왼쪽 바퀴 30, 오른쪽 바퀴 30으로 정하기 블록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 넣어보고 실행해보고 이렇게 하나 넣어보고 실행해보고 해서 두 블록의 차이점을 아이들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활동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거리만큼 이동하는 거고 이 블록 같은 경우에는 이 두 바퀴의 속력을 결정해서 앞으로 30의 속력으로 이동하는 그런 블록이 되겠죠. 그래서 한 번만 실행하면 쭉 가게 되는 그런 블록입니다. 네, 이렇게 이동 블록에 대해서도 알아봤다면 경비 역할과 포구 역할을 나눠서 아우다를 구하라 게임을 하는데요. 맨 처음에도 설명드렸지만 이 게임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먼저 포그 역할이 하는 사람이 유명한 장면이죠. 성기훈의 모습처럼 손을 펴면 멈추고 그리고 손을 펴지 않으면 이렇게 앞으로 가는 그런 포그 로봇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을 쥐면 앞으로, 손을 펴면 멈추는, 정확히는 손을 펴지 않으면 앞으로 이동하는 그런 햄스터 로봇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버튼 클릭했을 때 손인식 시작해서
정지해야 되고 펜손이 아니면 이렇게 앞으로 이동하는 그런 명령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비원은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살펴보면요. 경비원의 출발 위치에 이렇게 놓고, 그리고 경비원 출발 위치는 사실 이렇게 약간 십자 모양의 말판으로 되어 있어서 말판 뭐 왼쪽을 한 번 돌기 이런 명령을 사용해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장면을 추가해서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포고 역할과 경비원 역할을 번갈아 가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암호 오브젝트나 또 하나를 추가해서 장면 1과 장면 2를 나누어서 상황에 따라 번갈아 할 수 있도록 코딩하도록 슬라이드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비원은 이렇게 웃고 있으면 뒤를 돌아보면서 포그가 오는지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웃지 않고 있으면 그냥 가만히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고, 웃으면 뭔가 수상한 낌새를 느끼고 웃으면서 돌아보는 그런 경비원 로봇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번에는 얼굴 감지를 사용하는 거죠. 인식한 얼굴을 보이고 얼굴 인식 시작해서, 그래서 계속 반복할 건데, 얼굴의 감정을 말하고 얼굴의 감정이 만약에 행복하다면 이렇게 왼쪽으로 제자리를 한 바퀴 도는 그런 명령을 넣었습니다. 이 대신에 그 뭐 말판 왼쪽으로 뭐 한 번 돌기를 몇 번 반복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구성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포그는 여기에 있고요. 경비원은 여기에 있어서 경비원 역할을 하는 학생이 웃을 때마다 얘가 뺑글 돌면서 포그가 오는지 안 오는지 감시를 할 거고요. 포그는 쭉 가다가 손을 펴면 멈추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약간 그 판정 자체는 이제 학생들이 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 로봇에 있는 기능으로는 내가 돌았을 때 지금 포그가 오고 있는지 안 오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코드를 넣진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걸로 활동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규칙을 설명드리면, 경비원이 돌다가 포그 방향으로 향해 있을 때 포그가 움직이고 있으면 경비원의 승리입니다. 근데 포그가 경비원이 뒤돌아보고 있을 때 이렇게 조금씩 움직여가지고 여기에 있는 결승선에 도달하면 포그의 승리로 경기는 끝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포그 역할, 짝꿍은 경비원 역할을 했다면 서로 역할을 바꾸어서 또 한번 해보는 그런 활동으로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를 다 하고 나서는 이렇게 마지막 엔딩 화면, 이제 여러분의 도움으로 모험과 포그가 경비원의 감시를 피해 아우다를 구했다는 그런 내용과 함께, 이런 그 소설에서도 아우다를 구하느라 81시간 중 12시간 정도를 더 썼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포그는 결국 후회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은 소중한 사람을 위해 얼마의 시간을 사용할 수 있나요? 라는 발문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람은 누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80일간의 세계 일주를 하고 있다면 몇 시간 정도 쓸 수 있을지 물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80일간의 세계 일주 인도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